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무료 공개 강의인데 뭐 마음 좀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2회차부터 필요하고 오늘은 나간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좀 편하게 오늘 들으시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명회 때 뵌 분들도 있는데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현진 평가사이고요. 요번에 이제 보상법규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때 말 다 못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간단한 소개 위주로만 갔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험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과목 특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2, 3교 시에는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렇게 공부 방법을 알았는데 그냥 가긴 좀 서운하죠.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행정법 체계라든지 아니면 이 과목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할 건지 이제 숲을 보는 거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뭐 1차를 합격하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막 공부를 한다. 이제 막 진입을 하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1차 시험도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일단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은 평균 60점 이상이신 분.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은 오늘 상담을 하셨는데 딱 한 개가 모자른데요. 한 개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의 신청을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해봐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가 딱 모자라요. 60점만 딱 되면 되는데 그 60점에서 딱 한 문제가 모자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하늘에 맡겨두고 2차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도 매우 어려운 시험인데 우리 2차 시험은 어떨까요? 2차 시험은. 자, 2차 시험도 사실 똑같습니다. 원래 2차 시험 보시면은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 40점 미만이면 이제 꽈락이라고 해서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70점, 80점이어도 어쩔 수 없이 불합격이죠. 그런데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사실 무조건 합격입니다. 합격인데 그럼 실제 우리 채점위원이신 분들이 우리한테 60점 이상을 다 주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해는 옛날 옛적에 감정평가사가 막 14명, 몇십 명 단위로 뽑힌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죠. 이거 과연 공정성이 있는 시험이냐. 이렇게 조금밖에 어떻게 안 뽑힐 수 있냐 해서 이제 최소 합격 인원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 넘으신 분들은 무조건 합격하시고 그 외에도 우리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혹시 몇 명인지 아신가요? 올해 190명. 작년에 몇 명이신지 아시나요 혹시? 그죠, 200명.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경기에 따라서 또는 이 업계 현황에 따라서 증감이 좀 있어요. 어떤 애는 21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애는 17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확 줄이냐 이러진 않아요. 갑자기 190명에서 내년에는 그럼 150명 이렇게는 되긴 좀 어렵고 보통 10명에서 뭐 20명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 190명, 뭐 내년엔 뭐 아무리 적어도 180명, 뭐 요 사이로 아마 합격자 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90명 안에 들어야 한다, 올해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2차 시험 합격자 통계 일단 3개년치를 갖고 왔어요. 32회를 보시면요. 합격률이 13%대입니다. 합격선은 47점. 그래서 할만한데 47점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것 같긴 한데 자, 이때 합격 인원 이제 203명이었죠. 근데 33회 보시면요. 똑같이 비슷한 합격자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응시 인원이 늘었죠. 그렇죠? 응시 인원이 늘어서 합격률도 떨어졌습니다. 11%대로. 선생님 그래도 뭐 13에서 11% 정도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작년에가 드디어 이제 10% 미만대로 떨어졌습니다. 합격률이 이제 8.58%. 그래서 이제 10%가 아니라 이제 8%대로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뭐 합격선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애는 어려운 애는 뭐 47점, 50점, 뭐 55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막 뭐 내가 뭐 꼭 50점을 넘으면 47점이 아니라 그 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지시면 되고 이제 합격률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목별로 볼까요? 실무를 보시면은 실무 같은 경우에는 자 32에 꽈락률이 몇 프로인가요?
75%죠. 75%. 실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꽈락률이 75%였다가 33회에는 다시 좀 안정화됐어요. 49%. 자, 그리고 작년에 몇 프로였죠? 엄청 높은 겁니다. 78%입니다. 78%. 그러면은 일단 실무 꽈락 나신 분들은 아무리 내가 평균 70점이어도 붙을 수가 없다.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외하고 남은 20%내 그 수험생분들이 그 등수를 가지고 합격자가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실무 꽈락을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해였고요. 자, 그럼 이론을 볼까요? 이론은 32에 61%. 사실 이것도 좀 높은 거긴 한데 어쨌든 요 정도 61%였고요. 그 다음에 이론이 33회에 복병이었죠. 71%. 였다가 다시 34에 조금 낮았어요. 58%. 그래서 실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꽈락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실무 이론 같은 경우에 꽈락을 좀 조심하시고 대신 안정적인 점수를 가져가야겠다. 이런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법규를 볼게요. 법규. 자, 법규는 자 32의 꽈락률이 58%대. 아, 물론 이게 뭐 엄청 70%뭐 비하면 뭐 그죠?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높긴 높아도 그래도 다른 과목들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널뛰기가 있는데 요거는 좀 안정적이에요. 그 다음 해가 51%, 그리고 좀 이제 작년에는 좀 낮았습니다. 46%. 그래서 법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어려운 과목이고 이것도 이제 꽈락이 날 수도 있지만 실무나 이론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인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규 같은 경우에 꽈락률은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우리 고득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나 이론은 이제 명가 작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 40점, 50점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최소 55점 이상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55점 이상. 그 다음에 2년차 유예분들, 2년차 유예 전업이신 분들은 내가 50점 후반에서 60 초반까지 내가 안정적으로 나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는 이제 평균을 끌어올려주는, 우리 상대평가에서 내 등수를 올려주는 견인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공부한 만큼 나옵니다. 노력하신 만큼 또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그래서 큐넷에 딱 들어가셔서 이제 그럼 시험 과목이 뭐가 있나 딱 한번 보시면은 딱 이렇게 세 가지 법률이 딱 떠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세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딱 세 가지 법률이 있어요. 1차를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공부하시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제가 이미 1차에서 다 마스터하고 왔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가끔은.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그때 배웠던 거 1차에서 객관식이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뭐 하여야 한다, 뭐 1년, 며칠, 뭐 요런 게 중점이었다면 저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답안지에 현출하는 논술형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서 나는 이미 1차 시험에서 이 두 가지 법 했으니까 토지보상법, 이걸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토지보상법만 해야지 가끔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세 개를 다시 논술형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법을 공부만 하시려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세 가지 법은 사실 행정법이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각계 산재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부를 때마다 저희가 요거를 개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학원 과정에서 행정법 기본 베이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개별법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은 저한테 선생님 행정법은 나중에 배우고 개별법 먼저 수강하고 나중에 행정법을 수강하면 안 될까요? 이러신 분 있거든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될까요? 이러신 분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 먼저 배우시고 기본 베이스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개별법, 이 3법, 보통 저희가 3법이라 합니다. 이 3법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럽니다.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외계어 같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 점수 잘 나오는 과목 이러면서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저한테 이러신 분도 있는데 이게 처음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조금 이제 용어 같은 게 낯설으셔가지고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이거를 1회도 2회도 몇 회도 반복하시다 보면은 요 체계가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요 부분적인 것만 보시다가 나중에 한 바퀴 돌아보시면 아, 그때 말했던 게 요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뭐냐면 효자 과목이 돼요. 법규가. 그리고 평균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리기 좋은 과목이다. 그 다음에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고요. 한번 돌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그림이 보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듣다가 아, 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다가 아니라 원래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그런 과목이어서 일단 쭉 참고 한 바퀴 돌리고 다시 이해독대 이해를 하겠다 하고 넘겨보셔도 돼요. 넘겨보셔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신 분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제 전업이나 직장 병행을 많이 한다면 하루에 공부 시간, 아니면 뭐 일주일 단위의 공부 시간은 몇 시간 정도가 좋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합격생 평균을 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이에요. 전업 수험생은 주 60시간입니다. 주 60시간 정도를 공부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번 주는 몸이 아파가지고 60시간 못했다.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날 뭐 컨디션에 따라서 뿔만은 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60시간을 잡고 계획을 짜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통 하루에 10시간, 그리고 6일, 그 다음에 주 1회는 쉬셔도 됩니다. 주 1회는 우리가 장기전 레이스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셔도 돼요. 선생님, 저는 오히려 쉬는 게 불안해요. 또 이러신 분들 있어요. 쉬는 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못하겠어요. 이러신 분 있는데,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반반 나누셔서 반나절씩 이렇게 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 60시간 정도. 또는 이러신 분도 있어요. 저는 10시간 공부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원래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아니면 목 디스크가 있어서 뭐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하루에 8시간씩 해가지고 뭐 밤에는 좀 쉬는 쪽으로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 60시간을 목표로 계획을 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 병행 등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뭐 학업이나 육아나 뭐 다른 걸 병행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보시면은, 자, 이분들은 주 40시간 정도 목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하셔야 합니다. 엄청 독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그 직장 병행을 합격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냥 되게 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유튜브 합격 소개 한번 찍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직장 사람들이 보면은 좀 민망해서 좀 못 찍겠다. 그리고 수습을 조금 뒤로 미루려고 한다 해가지고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걸 못 찍었는데, 대신 그런 공부 방법을 좀 알려달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공부 방법이나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걸 좀 말 좀 해주세요 했더니, 직장이 그래도 9 to 6였습니다. 그래서 6시에 퇴근하시고 저녁 잠깐 드시고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연달아서 공부를 했대요. 안 쉬고 그러면은 약 5시간 공부한 거죠. 하루에 5시간. 공부하고 시험이 가까이 왔을 때 한 2-3달 전 있잖아요. 그때는 출근 퇴근 시간에 뭐 제 거 AS만 있습니다. 유튜브에 AS만 있는데 그걸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안 외워지는 걸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듣거나, 또는 법전을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요약한 거를 암기 노트를 이렇게 그냥 출퇴근하시면서 들고 다녔대요. 그게 이제 1시간, 2시간 정도 되셨대요. 그래서 시험 가까이 왔을 때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 5시간이랑 짜투리 시간에서 2시간 해서 7시간 정도 채우셨대요. 그러면 직장 병행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엄청 독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이나 학업이나 육아나 요거만 해도 다 힘든 것들이죠. 요것만 해도 힘든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에 자격증까지 내가 붙겠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퇴근 이후에도 맥주 한잔 하시지 않고, 그죠? 다른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1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도 이제 합격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업이신 분들은 난 올해 아니면은 진짜 안 된다, 이 악물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죠?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왜? 직장 병행도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뭐 몸이 좀 아프면 그래도 뭐 한 50시간, 한 60시간 요 정도는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병행이신 분들은 독하게, 전업 수험생분들은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 아니면 그저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몰아치듯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붙는 시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실무나 이론, 법규, 공부 비율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용어를 조금 정리하자면 우리 수험계 용어 정리. 자, 생동차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초시 1차를 준비하면서 그 당해, 그 해에 2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시신 분들 중에서 이제 요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동차가 뭐 절대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생동차도 이제 합격률은 물론 이제 전업 2년차 이외나 아니면은 뭐 이분들보다는 공부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합격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간혹 나옵니다. 합격생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처음 공부를 한다 하면은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생동차가 만약 안 됐어. 그럼 2년차 유예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2년차 유예 합격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생동차를 먼저 해보시고 안 되면 1차만 하시던가 아니면 1차 합격하고 2차만 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생동차 그 다음에 2년차 유예 아마 여기서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우리 2년차 유예 있죠. 이거 1차 첫 합격 이후 제가 일부러 이거를 오늘 PPT를 수정했어요. 1차 합격 이후 했다가 1차 첫 합격 이후로 바꿨습니다. 보통은 1차 합격 이후에 그죠? 처음에 1년 차에 붙고 2년차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2년차 유예를 많이 하시는데 가끔 이러신 분도 있어요. 1차는 그냥 한번 시험 봐봤고요. 그냥 뭐 저희 학교 다니면서 겹치는 과목이 한두 개 있어서 그냥 시험 삼아 해봤고 했더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차를 붙고 이제 2차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3년 차인가요? 2년 차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는데 보통은 1차를 첫 합격한 이후에 그 전에 떨어졌던 건 삭제고 1차 첫 합격 이후에 그 다음 연도 2차를 준비한다면은 보통 2년차 유예로 칩니다. 2년차 유예. 그래서 우리 그 수험계에서는 이게 2년차 유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3년차 동차는 요 과정을 겪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하고 다시 동시에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3년차 동차분. 그래서 아마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3년차 동차분들은 올해 1차 시험 붙었으면은 지금 열심히 외우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우고 계시나 여기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 3년차 동차.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년차. 다년차 분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뭔가 시험운이 좀 안 좋았거나 그날 컨디션 관리가 좀 안 됐거나 아니면 내가 엄청 약한 과목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약점을 좀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어쨌든 다년차는 3년차 동차 이후에 이제 4년차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올 때 우리 3년차 동차들이 선생님 저는 다년차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몇 년이나 공부하셨어요?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3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요? 3년은 다년차에 껴주지도 않는다. 적어도 4년 이상 공부해야 다년차다. 그래서 우리 3년차 동차들은 나는 3년차 동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년차는 이제 4년차 이상.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하냐? 자, 시기별로 제가 좀 나눠봤어요. 우리 생통자 분들은 지금 시즌이죠. 4월에서 7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업 기준이에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글자는 전업 기준이고 5, 2, 3 다 더하면 10이죠. 그래서 일단 전업은 제가 10시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0시간 기준. 10시간 기준. 자,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는 3, 1, 1이죠. 그럼 5시간이죠. 그럼 5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행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단 생동차 전업은 실무 5시간, 이론 2시간, 법규 3시간을 이렇게 쏟으시면 됩니다. 병행이신 분들은 3시간, 1시간, 1시간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어쨌거나 실무가 어렵습니다. 실무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사실은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꽈락을 한번 주면 70%가 넘기 때문에 일단 그 꽈락에서 벗어나요. 그죠? 저희는 이제 법규 70점 맞는 게 아니라 일단 최종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실무의 비중을 많이 두시고요. 다만 생동차이신 분 중에서 내년에 1차를 봐야 된다 이러신 분도 있죠. 내년에 1차를 봐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1차 시험에 1시간에서 2시간을 좀 쏟아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다 합격을 이제 하는 그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중개사 자격증 따면 뭐가 있죠? 뭐 민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원론이라든지 감감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1차는 조금 나중에 준비하셔도 돼요. 이미 베이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또는 학교에서 내가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부동산학을 전공했어요. 법학을 전공했어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1차를 조금 나중에 하셔도 뭐 4개월, 6개월 만에도 붙는데 아예 베이스가 없다. 나는 1차 공부의 과목을 보니까 처음 보는 과목이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넣으시는 게 좋고요. 아니다. 나는 뭐 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배운 게 있다 하시면은 일단 우리 2년차 유예와 똑같이 2차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년차 유예도 마찬가지로 실무 5시간, 이론 2시간, 법규 3시간을 위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무를 좀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법규는 좀 편하게
편하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법규에서 제가 처음부터 오늘부터 막 이걸 뭐 외우세요. A급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개념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기본이론 과정에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요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천천히 나갈 거기 때문에 일단 실무를 중심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시험 끝나면요. 좀 붕 떠요. 수험가가 좀 붕 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험장 나와서 나는 붙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못 봤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막 어수선한데요. 사실 그거는 내 짐작일 뿐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동차이셨던 분 중에서 선생님 저는 떨어진 것 같아서 다시 강의 들을래 하고 똑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있다가 공부하다가 합격자 발표 듣고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모르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시험이 끝나고 내가 내년 시험을 약간 염두에 오고 있다 하시면은 한 일주일 정도 좀 쉬시고 며칠 한 3일 정도 쉬시고 다시 바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율로 가는데 우리 생동차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1차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 과목 정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회계 경제를 먼저 해놓으시고 7월에서 10월 사이에는 1차 시험의 과목을 좀 비중을 높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회계 한 과목 했다 하면 여기서 경제나 민법 이렇게 2과목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동차이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2차 비율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3일이 가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4시간. 요 정도로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괄호에 있는 건 우리 직장 병행이나 아니면 학업 병행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동차 분들은 조금 1차 시험을 저는 7월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좀 권합니다. 제가 1차 시험을 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1차를 붙어야 하기 때문에 1차 시험 좀 들어가면 되고 자 우리 2년차 위에 분들은 똑같이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 선생님 저 시험 공부를 해보니까 2차 과목이 1년 만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러시면서 이미 2차 시험장에 들어갈 티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차 공부를 다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저는 그건 비추해요. 일단 2차 시험까지 들어갔다 와서 혹시라도 떨어지면 3년차 동차를 가는 거지 다시 1차를 보겠다. 그거는 저는 비추해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 2년차 위에 분들은 1차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2차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 이론, 법규 그래서 5, 2, 3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는 뭐가 나오죠?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분위기가 우승우승하는데, 막 합격자 막 유튜브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 옆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했던 애가 합격하고, 뭐 이런 상황이 막 발생해요. 스터디원에서 한 명이 뭐 붙고, 운 좋게 붙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떨어졌다 하시면 뭐죠?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실무, 우리 생동차분들은 2, 1, 2 그래서 요 정도 비율로 가져가시고 대신 이제 내년에 생동차분들 1차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차 시험의 비율을 확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행이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1차를 더 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이론을 잠깐 쉬시고 실무 법규에 올인하시고 1차 시험에 올인하셔도 돼요. 또는 내가 1차 시험이 진짜 공부해보니까 회계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차 시험에만 올인하셔도 되고 또는 1차 시험이랑 실무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 우리 2년차 위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우리 2년차 위에는 실무, 이론, 법규를 일단 5, 2, 3 비율로 쭉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2년차 위에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3월로 갑니다. 그러면은 해가 바뀌어요. 해가 바뀌는데 우리 1차 공부하신 분들은 준비 상황에 따라서 비율을 결정하시면 되고 내가 2차 공부를 해도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1월부터는 학원 모의고사 있죠. 1차 모의고사. 이 기출문제를 이제 평균 65점을 기준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학원 모의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평균 65점 받았다 하면 실제 시험에서도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내가 나왔으면은 이때는 2차를 병행하셔도 됩니다. 2차 병행하셔도 되는데 시험 직전에는 1차만 올인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율을 결정하시면 되고 우리 2년차 위에는 어떻게 했죠? 4월부터 거의 반년 이상을 실무 위주로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실무가 잡혔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6개월, 8개월 동안 실무를 하루에 5시간 아니면 뭐 필요에 따라서 내가 6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럼 잡혀 있어야 돼요. 내가 3방식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고 보상에 대한 어떤 유형별이 잡혀 있어야 되고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봤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잡혀 있었다는 전제 하에 실무는 이제 조금 깎습니다. 실무는 4시간, 이론은 2.5,
법규는 3.5. 그래서 이제 암기 과목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안 그래 아직도 저는 실무가 안 잡혀요 하시면 그래도 3월 전까지 실무를 조금 높이셔야 돼요. 왜? 마지막 4월, 7월에서 A, B급 중요한 것만 달달달 외우시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무가 아예 나는 뭐 문제를 뭐 100점 100분 줘도 20점밖에 못 풀겠다 하면은 이론 복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실무 중심으로 가시되 내가 그래도 12월까지는 실무를 잡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 이론 법규를 조금씩 늘리겠다. 그 다음에 암기량을 늘리겠다. 답안지를 좀 늘리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년차 동차나 4년차이신 분들은 자, 직전 시험에서 꽈락이나 약한 과목을 중심으로 짜셔야 돼요. 특히 3년차 동차이신 분들이 작년에 저한테 많이 붙었는데 2년차 유에서 아쉽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법규가 생각보다 점수 안 나와서 떨어지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수험 상담 오셔서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가 뭐 55, 60, 65 그래서 막 법규가 10점, 20점씩 오르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결국 이제 평균이 끌어올려서 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법규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답안지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문제 분석할 줄도 모르고 아예 백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은 다시 처음부터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부터 해서 2년차나 아니면 생동차 분들처럼 똑같이 커리를 타시다가 나중에 1월이나 3월쯤에 1차를 다시 하신다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3년차 동자나 4년차 유예 이상이신 분들은 내가 법규가 약한 과목이다 하면은 기본부터 다시 차근차근 여기 밟을 거를 저는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약한 과목을 5, 이론이다 하면 이론을 5시간, 법규를 5시간 이런 식으로 가시고 나머지 과목을 2.5, 2.5 아니면 433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7월은 사실 뭐 생동차든 유예든 동차나 다연차든 상관없이 실무이론 법규를 일단 유사한 비율로 가져가세요. 어떤 과목에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무 3, 이론 3, 법규 3 이렇게 가져가시고 약한 과목을 1시간씩 투자하면 돼요. 그래서 333 가고 내가 실무가 아직까지 약하다 하면 실무를 4, 433 내가 법규가 약하다 하면은 334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은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 보시면은 우리 기본이랑 심화랑 짜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월목입니다. 지금 이 시간대죠. 그래서 월목으로 제가 한 이유는 뭐 다른 강사님들 스케줄이랑 안 부딪히게 일부러 짠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원래 월수를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수요일날 쉬는 날이 많더라고요. 쉬는 날이 많아서 제가 일단 월목으로 했습니다. 월목하고 대신 개별법부터 월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스탯 3부터는 계속 수요일로 갑니다. 수요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과정을 보시면요. 지금 과정이죠. 행정법. 자, 우리 행정법에서는요. 일단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이해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어 자체도 엄청 낯설거든요. 그래서 용어나 아니면 개념 익히기.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중요도 선별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A급입니다, B급입니다, C급입니다, D급입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쪽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인데 빈칸 넣기여서 이제 키워드를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 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중점으로 외워야 되는지 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쪽지 시험은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나 그날 전날에 다른 거 하느라 뭐 공부를 못했다 하시면은 오셔가지고 그냥 핵심 정리 피시고 베껴 쓰셔도 돼요. 오픈북 해도 돼요. 개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법도 마찬가지로 오픈북 하셔도 돼요. 또는 나는 뭐 2년차 전업 유예다. 그래서 나는 실무도 하고 이론도 하고 법규도 다 할 시간이 있다 하시면은 오픈북 안 하시고 이렇게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탯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안 작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의 어떤 분석하는 방법. 배점을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 시간 내에 들어오는 방법, 목차를 짜는 방법 이런 것들 문제 중심으로 답안 중심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경우에도 근데 처음에 제가 갑자기 답안지 써보세요 하시면은 여기서 한 10명 중에 한 8명 또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시면은 놀라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픈북으로 일단 답안 작성 감을 익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워드, 키워드 위주로 단어를 중심으로 외웠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픈북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픈북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스텝 4로 가면요.
이미 우리가 몇 번 봤냐면 행정법, 개별법 복습을 한 번 했다 하는 가정하에 2번씩 이상씩 봤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스텝 3에서 핵심 정리로 한 번 더 봤죠. 그러면 적어도 3회독하고 왔단 말이에요. 사례기출에서. 그리고 문장도 한 번 써봤고요. 키워드 쪽지 시험도 한 번 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 문제를 정말 실전처럼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2차 답안지가 이제 2차 답안지가 나가고 우리 학원 다니신 분들 2차 답안지에다가 답안 작성하셔서 저한테 이제 학원에 제출하시면은 우리 채점 팀장들이 다 채점해서 점수랑 등수까지 매겨지는 이제 시험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제가 아예 뭐 논점도 안 알려드리고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거 안 알려드리고 그냥 시험을 보면 또 한 절반 이상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논점을 공개할 거예요. 범위를 알려드리고 이 중에서 무슨 논점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그것만 달달달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스텝 1, 2 같은 경우에는 복습형 중심이고요. 복습형 중심. 그 다음에 스텝 3도 복습형 위주긴 하지만 우리 스텝 4부터는 여기서는 예습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논점을 미리 리스트를 알려드리고 그날 그걸 외워서 시험 보는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5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 난이도이기도 한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 타 국가시험 기출을 같이 다룹니다. 그럼 타 국가시험 뭘까요? 행정법 영역이 들어가는 타 국가시험인데 예를 들면 행정고시, 입법고시,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법원행시, 그 다음에 뭐 노무사 같은 경우에 행정쟁송법 이런 것들이 있죠. 공단에서 이제 출제하는 행정법 영역이 들어가는 시험에서 우리 시험범위랑 겹치는 것만 제가 발췌해서 드립니다. 발췌해서 드려요. 작년에 집행정지가 나왔는데 타 시험에서 집행정지를 엄청 잘 열심히 줄기차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 때 마지막으로 3번 이상 제가 집행정지를 계속 언급했어요. 시험도 내드리고 집행정지 준비하세요. 판례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게 20점짜리 문제였는데 집행정지에서 이 파이널까지 들으셔가지고 그걸 달달달 암기하셔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80% 이상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점 중에 16점을 맞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타 국가시험도 무시할 건 아니에요. 무시할 건 아니에요. 다른 시험 저희가 뭘 공부합니까? 이러신 분 있는데 다른 시험도 결국 여기에 출제위원회 들어갔던 분이 저희 시험 출제위원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종합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난이도는 좀 있지만 저희 시험에 맞춰서 저희 시험 범위 영역만 제가 정리해드리는데 요거는 논점을 일부 공개만 할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공개해드리긴 하는데 변형을 한다든가 조금 논점을 비튼다든가 아니면 저희 시험이랑 맞게 사안을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텝 4, 스텝 5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채점 기준, 그다음에 보통 답안, 최고 답안, 성적, 등수, 점수로 다 나오는 요런 형태의 수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 들어가기 거의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트렌드, 행정법 공법 영역의 트렌드,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 업계 영역의 트렌드, 뭐 징계가 많더라, 업무정지 처분이 많더라, 어떤 사람이 뭐 의견 청취 청문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다더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슈가 된 것들, 업계에서 이슈가 된 것들, 또는 행정법 영역에서 뜨고 있는 판례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로 위주로 이제 조금 약간 커리를 쪄놨어요. 그래서 우리 스텝 4, 스텝 5 같은 경우에는 배점에 따라서 50점에서 100점 이렇게 푸는데 이건 스텝 6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직전에 들어가시는 거여가지고 요거는 거의 100점 모의고사다. 요건 100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여기서는 40점부터 100점까지 쓰는 문제. 그래서 100점을 조금씩 늘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점 늘리고 마지막에는 계속 100점 모의고사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 채점, 온첨도 됩니다. 온라인 참석도 되는데 우리 스텝 1, 3는 이미 답이 있는 문제들을 제가 내는 것들이라서 여기서는 우리 채점이 없습니다. 채점이 없고 대신 수업 전에 제가 어떤 거 넣으셨죠? 그 다음에 어떤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한 피드백을 하고 다음 진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강 대상 같은 경우에는 생동차, 2년차는 쭉 따라오시다가
생동차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스텝 5가 1월 개강이에요. 1월 개강. 그래서 1차가 불안하다 하시면은 동차분들은 빠지시면 돼요. 동차분들 빠지시면 되고, 근데 2년차분들은 쭉 따라야 되죠. 그 다음에 여 앞에 있는 기본이론 단계에서 3년차, 4년차 같은 경우에 내가 전년도 시험에서 법규 50점 이하였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쌓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텝 6는 파이널은 모든 수험생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장 가기 전까지 수업 들으시면서 한 번씩만 반복해도 10회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까지 꼭 10회독을 하자, 완수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서브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이것도 은근히 많아요. 지금 시즌에서 선생님 저 서브 만들어야 되나요? 이러신 분 있는데, 일단 2년차 생동차, 3년차 동차는 좀 비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책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서브를 만든다고 했는데 분명히 무슨 가지고 오셨는데 이만해. 두께가 이만한 걸 가지고 오셔서 책을 만드셨더라고.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비추천드리고, 대신 4년차 유예 이상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고 이 교재 저 교재를 보신 분들은 이제 경중을 아시기 때문에 4년차 유예이신 분들은 제가 서브 만드는 거 추천드리고, 그 이하이신 분들은 저는 그냥 잘 된 서브를 가지고 여러 번 돌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자, 만약 서브를 만드신다면, 4년차 유예 이상이신 분들이 만약 서브를 만드신다면 교수님 저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교수님 저서, 그 다음에 우리 출제위원이나 특첨위원급에 있는 그런 교수님들의 저서로 하시면 되는데, 뭐 유명하시죠?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 원론이라든지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 또는 토지부상법 입법 과정에 참여하신 우리 뭐 석정현 교수님, 요런 이제 세 분 교재를 많이 보시는데, 이분들을 교재를 다 모아서 여기서 중요한 논점을 뽑고 학설도 다 찾아서 서브로 만드시면 되는데 쉽진 않아요. 그죠?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제 교재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그냥 보셔도 돼요. 이 교재를 보셔도 돼요. 그래서 교수님 책 안 사셔도 되고 그냥 이 책 행정법 교재로 계속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행정법 교재를 싹 다 외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법 교재를 싹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고, 이건 이해 중심을 보시고요. 어떤 건 제가 판례 전문을 넣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엔 그거는 판례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판례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는 핵심 정리를 시험장에 들고 가실 건데, 핵심 정리만 보다 보면은 이 개념이 뭐였지? 이 개념에 연결되는 개념이 뭐였지? 다른 주제가 뭐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처럼 나중에 모르는 개념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이론 과정에서는 우리 이해 중심으로 가다가 핵심 정리를 계속 암기하고, 그러다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서 이 개념이 뭐였지 하면은 다시 찾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 핵정을 가져가는데 이게 서브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단거나 교재고 답안지 분량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론 이해 완료 후에 답안지 분량의 내용 정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키워드를 다 이제 따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계속 단권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그래도 제가 뭔가 좀 서브를 만들고 싶어요. 2년차 유예인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교수님 책으로 만드는 건 좀 부담스럽고 요거를 다시 좀 요약하는 건 안 되나요?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그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핵심 정리를 선생님 핵심 정리 위주로 보되 이거를 좀 요약한 그냥 한눈에 보기 위해서 보고 싶습니다. 이러신 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걸 목차만 따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만든 키워드만 따셔서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이 목차랑 키워드 그러면은 하나하나 제가 적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적으시면 돼요. 뭐 워드로 쓰시던가 아니면 내가 수첩 있으면 수첩에 쓰시던가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매주 수업 시간마다 드릴 거예요. 제가 프린트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차 키워드집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같이 볼 거기 때문에 한눈에 보는 자료는 제가 만들어서 일단 샘플로 드릴게요. 근데 내가 다른 뭐 수첩이나 아니면 2차 답안지 적고 싶다 하신 분들은 내가 복습을 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다음 주 자료부터 나가고요. 맛보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카페에 자료실 목차 키워드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평균을 끌어올려주는 과목이라서 열심히 하긴 할 건데, 그러면 핵심 정리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냐? 그렇게 하긴 또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논점을 A, B, C, D로 불러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답안 작성 과정,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다 A, B, C, D 중요도 다 따져서 A, B급 다 외우고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시험에 A, B급이 8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A, B급 다 똑같이 쓰면은 다 똑같은 점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55점, 60점, 65점을 원하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55점으로 맞춰놓고, 55점 맞춰놓고, 내가 55점 이상을 맞고 싶다. 60점, 65점, 70점을 맞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별화 전략을 따로 알려드려요. 이거는 우리 문제풀이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문을 쓰고 판례를 추가한다든가, 단문을 쓰고 사안 적용할 때 사안 포섭을 늘린다든가, 요건 포섭을 한다든가, 아니면 법조문을 정확하게 쓴다든가 이런 전략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서에서 이런 차별화 전략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A급이고요. 일단 기본 단문 들어가시는데요. 대신 이 부분만큼은 플러스 알파로 처리해 주세요 하면은 행정법 기본이론 단계에서는 기본이론서에 플러스 알파만 해놓으시고 일단 지금은 보시 마시고 3회독쯤 가셨을 때 그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하세요 하면은 나중에 이걸 차별화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적용하는 거는 문제풀이 단계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논점 AB급 이렇게 표시하시고 나중에 파이널 단계를 가시면은 제가 다시 A급 중에서도 진짜 나올 것 같은 거 특 A급 있죠.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AB급과 특 A급은 시험 전까지 10회독 이상, 사실 10회독인데 아마 20회독 정도는 보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셔서 숙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중요도, 그 다음에 이해 중심, 그 다음에 PPT 자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목차 키워드집 따로 이제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빈칸 넣기 키워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시 반부터 이 학원에 자료가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시 반부터 오셔서 자율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제가 수업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요게 중심이 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런 거 피드백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1시 반까지 여기 못 올 것 같다 하시면은 수업은 2시 시작하거든요. 수업은 2시 시작하기 때문에 자료만 가져가서 집에서 하셔도 돼요. 집에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만 좀 지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 위주의 공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내용을 쭉 다 설명하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책의 중요도를 표시하고 밑줄 긋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책이 필요한데 뭐 형광펜이나 아니면 밑줄을 제가 긋기 때문에 뭐 자나 요런 거 펜 같은 거 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필요 없어요. 오늘은 줄도 다 제가 쳐왔습니다. 프린트맨 줄도 다 쳐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 요런 거 준비해 오시면 좋고 그 다음에 ASMR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새로 업데이트해서 올릴 예정이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요런 것들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특히 직장 병행이나 뭐 다른 걸 뭔가 병행하고 계신 분들은 짜투리 시간에 이런 걸 듣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우리 2년차 유예 분들도 심심할 때 한 번씩 틀어놓고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잠이 잘 와요. 그래서 밤에 듣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불면증에 시달린다 공부를 하느라 그러면은 밤에 틀어놓으시면은 이렇게 잠이 쭉 잘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GS 스터디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 과정은 단과 과정입니다. 단과 과정인데 GS 스터디도 우리가 2차 시험 끝나면 7월 이후부터 다시 개강을 하거든요. 아마 모든 학원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GS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이론은 때는 답안지를 아예 못 쓰기 때문에 여기는 스터디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시작하냐면은 보통 7월 중순에서 말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학원들이. 그래서 연기 스터디가 시작되는데 그때 시점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핵심 정리 기본 문풀이 개강할 때 비슷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기본 문풀 때 똑같이 뭐 답안 작성 어떻게 하고 그 배점 관리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연기 스터디랑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와요. 모든 학원의 연기 스터디와 난이도 비슷하게 제가 단과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스터디는 이제 우리 기본 문풀과 연계되는 어떤 기본 문제, 응용 문제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여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일기 스터디는요
보통 언제 개강하냐면요. 2차 시험 발표 그 주나 아니면 2차 시험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보통 학원들이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개강할 때 1기 컨셉은 뭐냐면 기출문제 컨셉이에요. 저희 시험 기출문제 컨셉이요. 마찬가지로 이때 개강도 우리 단과도 기출 사례 문제 풀이가 개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 사례 문제 단과에서 기출 문제 쫙 연습하시고 거기서 안 풀어봤던 문제들 또는 그걸 조금 비틀어서 응용된 문제들 아니면 현 법령에서 맞춰서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일기 스터디에 풀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마찬가지로 일기 스터디랑 우리 기출 문제 요 단과랑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비슷하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종합문제 풀이 1월에 개강이죠. 1월에 개강인데 2기 스터디도 보통 1월에 개강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국가시험 컨셉이죠. 그래서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단과에서 안 다뤘던 어떤 타 국가시험을 풀어보는 위주로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비슷해요. 2기 스터디랑 종합문풀 단과랑 난이도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마지막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3기, 4기 스터디랑 컨셉이나 난이도가 비슷해요. 이때 3기, 4기는 뭐냐면 최근 판례, 최신 판례, 뭐 중요한 논점들, 타 국가시험에서 한 번 더 나왔다. 이런 행정법 중요한 논점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과 거의 뭐 유사한 느낌의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랑 각각 단과 과정이랑 난이도가 비슷하게 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스터디 같은 경우에 제 단과를 따라오신다면 제 GS 스터디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것도 호환이 좋습니다. 호환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되고, 자, 스터디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실제 문제처럼 이렇게 문제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예시답안 저는 우리 답안지로 우리 실전 답안지 있죠? 그 답안지에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배점도 맞춰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랑 예시답안 그리고 문제랑 목차만 있는 문제 분석 자료 요게 하나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채점 기준표. 그래서 실제 채점할 때 채점팀장들이 어떤 걸 중점으로 몇 점씩 채점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결론은 몇 점을 줬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채점 기준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에 채점 후기, 채점평이 하나 있습니다. 채점평은 채점팀장들이 쓰는 건데 실제 합격생들이 채점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합격생들의 어떤 노하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저는 뭐 수험생 때 뭐 표계균인 특공급 뭐 이런 식으로 두음을 따서 외웠습니다. 아니면 저는 문제 분석할 때 뭐 동글뱅이 1번을 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팁 같은 걸 많이 써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점평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채점평, 그 다음에 우리 채점 기준표, 문제 분석 자료, 문제 예시답안 이런 식으로 나가는 어떤 실전 모의고사형 학원 모의고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분석 자료 원래 뒤에는 뭐 판례라든지 개정 사항이라든지 주요한 논점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는 문제와 모의고사 형식의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은 이제 보통이나 최고 답안이 뽑히는데요. 최고 답안은 그 주차에서 제일 높은 점수였던 분의 답안지가 뽑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답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많은데 보통 답안은 못한 답안을 뽑은 게 아니에요. 못한 답안이 아니라 보통 답안은 뭐냐면은 실무나 이론이 어느 정도 점수에 오면은 어느 정도 평균 점수 이상이면은 법규가 이 정도 점수면 합격하겠다. 합격권에 있는 답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최고 답안은 뭐예요? 최고 답안은 실무 이론 꽈락을 맞아도 법규가 67.70점 맞을 거기 때문에 법규가 뭐죠? 올리는 과목에 이제 이 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최고 답안은 실무 이론을 꽈락만 넘어도 무조건 합격하는 답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답안은 실무 이론 평타면 요 정도도 합격할 수 있다. 최고 답안은 실무 이론 꽈락만 면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런 답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랑 보통 답안이랑 자기 답안이랑 예시 답안을 가지고 복기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복기하는 방법 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복기하는 방법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제 수험생이었던 분, 이제 합격생이고 이제 열심히 소속 평가사로서 일하고 계시죠. 어쨌든 그분이랑 저랑 같이 찍어놓은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나중에 참고를 해보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수험 상담이나 일반 질문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떤 과정을 들으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 시즌에서 어떤 공부를 하면 될까요? 하시면은 이런 일반적인 질문들 있죠? 요거는 제 네이버 카페 여기 오셔가지고 글을 올려셔도 되고요. 좀 내 약간 프라이버시가 좀 공개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다. 내 개인정보를 좀 써야 돼가지고 선생님 이 게시판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하신 분들은 제 거 카톡 아이디 app_100입니다. 여기다가 제 카톡으로 상담을 요청하셔도 되고 또는 선생님이랑 직접 상담을 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 있죠. 이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건물입니다. 프라임 신간 지하 1층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사람당 30분 내로 잡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시간 예약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요 카톡 아이디로 선생님 저는 대면 상담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수업 질문 같은 거나 아니면은 공부하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학원 오는 날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마다 중간중간 물어보셔도 되고요. 수업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고 또는 내가 혼자 복습하다가 평일 혼자 복습하다 모르는 게 생겼다 하시면은 여기 카페 오셔가지고 수강생 전용 2차 Q&A 있습니다. 요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공부 질문은 제가 카페로만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차에 수업이 끝나면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받아봤는데 질문이 한 3개, 4개씩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학습 공유 차원으로 이 게시판으로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공부 질문 여기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수험 전략이랑 커리큘럼 소개는 끝났고요. 우리 2교시부터는 우리 행정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